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벨 에포크 시절의 프랑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특별한 호텔 레스케이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객실인데요. 정말 방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호텔처럼 굉장히 고풍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호텔 가보면은 럭셔리 호텔이라고 해도 되게 경험이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브랜드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딜 가도 퀄리티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호텔이 그 호텔 같은 느낌이 있는데, 레스케이프는 확실히 그런 표준화된 현대적인 호텔에서 벗어나는 자기만의 컨셉과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크 가르시아라는 요즘 굉장히 핫한 프랑스 상류 사회를 테마로 한 부티크 호텔들을 디자인해주면서 요새 굉장히 핫해진 자크 가르시아가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 써가지고 만든 호텔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감회가 좀 새로운 게, 미국 유학 시절에 있었던 동네에 20세기 초에 세워진 호텔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이 있었는데, 미국을 떠나오기 전에 거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거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프랑스지만은 뭔가 겹쳐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비슷해서 그런지.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왔느냐, 해밀턴의 새로운 다이버 시계 모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밀턴은 스위스에 있는 미국 브랜드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프랑스적인 공간에서 스위스에 있는 미국 브랜드를 소개한다는 게 뭔가 아이러니 같으면서도 좀 재밌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정체성이라는 점에서는 둘이 서로 공유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해밀턴 시계가 모험을 컨셉으로 한 시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밀리터리 시계부터 해서 항공 시계 같은 헤리티지가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시계들을 하나로 집약해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모험일 텐데, 레스케이프도 공교롭게도 이름이 탈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이 호텔에 숙박하는 짧은 기간 동안 작은 모험을 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해밀턴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익스페디션 패키지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해밀턴 시계를 테마로 한 특별한 칵테일도 즐기실 수가 있고, 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꾸며져 있거든요. 이 호텔의 라이브러리가 진짜 예쁜데, 멋진 고서들 사이에서 해밀턴 시계들이 보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 호텔이 지향하는 벨 에포크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 해밀턴이 딱 시계의 세계에 명함을 들이밀던 첫 번째 전성기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해밀턴 시계가 라이브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철도 시계부터 시작한다는, 벨 에포크랑 같은 시기에서 시작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시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번에 나온 카키 스쿠버 네이비 다이버 시계는 해밀턴의 주력 다이버 시계인데 40mm 모델을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였어요. 이 레스케이프 호텔도 그렇잖아요. 표준화된 호텔이 아니라 자기만의 컨셉이 있는 그런 호텔인데, 해밀턴도 그래요. 이 가격대의 대부분의 다이버 시계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코드에 맞춰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디자인에서 타협한 결과물들이 되게 많은데, 해밀턴은 1940년대, 50년대 이때 미국 해군을 위해서 원초적인 형태의 다이버 시계를 만들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밀리터리 시계로서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답게 다이버 시계를 자기만의 컨셉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채널이 지금보다 많이 작았을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위스 다이버 시계 중에 하나로 해밀턴의 그 카키 스쿠버 네이비를 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언급했던 장점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밀리터리 테마 같은 건 느껴집니다. 예컨대 24시간 표시라든지 이 챕터링의 세부 눈금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라든지, 진짜 이 시계를 툴워치로 필요로 하는 군인들을 위한 시계였던 시절에서 이렇게 이어받는 요소들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전 세대의 카키 스쿠버 네이비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다이얼의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계 딱 봤을 때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이 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시계 팬들이. 근데 구석구석 찾아보면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린트 해상도도 좋고 아플리케 인덱스도 깨끗하고 시분 초침도 각지고 이런데도 좀 다이얼이 밋밋한 느낌이 이전 세대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색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디테일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 자세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레인 텍스처 같은 것들이 다이얼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검은색이기도 하면서 약간 회색톤도 들면서 빛에 오묘하게 반응을 하고요. 입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플리케 인덱스가 있는 와중에 다이얼의 아웃트랙의 색깔을 달리하는 챕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시계가 인상이 달라졌어요. 아주 살짝 손본 건데도 이전 세대의 카키 스쿠버 네이비보다 많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인상이 선명해졌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엔 좀 시계 매니아들한테만 어필하는 밀리터리 다이버, 언더스테이티드 이런 느낌이었던 겸손한 다이버였다면 이번에는 멀리서 봐도 새로 나온 해밀턴 시계구나 이런 확실한 인상이 생겼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확실한 인상을 굉장히 입체적인 디테일 있는 러버 스트랩으로 확인 사살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러버 스트랩의 디테일 같은 것도 뭔가 잠수복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시계 컨셉이랑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고 기존의 해밀턴에서 보던 H버클의 변주인 것 같은데 완전히 또 다른 버클이 또 들어갔어요. 이 버클의 입체감 같은 것도 또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굉장히 대중적인 사이즈로 타협을 했습니다. 40mm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mm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지 않으면서 해밀턴 특유의 우아한 러그 쉐입은 살린 러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12.95mm로 13mm까지 가지 않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러그 폭은 20mm라서 이 러버 스트랩도 너무 좋지만은 나중에 여름이 지나고 좀 차분하게 시계를 가라앉히고 싶을 때 어두운 색깔의 스트랩을 매칭하신다면 또 다른 시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얘기할 만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100m 방수예요. 이게 다이버 시계로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 300m 방수 시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잠수 시계는 따로 만들어 놓고 1000m 방수 시계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카키 스쿠버 네이비의 40mm 버전은 캐주얼하게 보통 사람들도 찰 수 있으면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실 스쿠버 다이빙 되게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도 30m 수심 아래로까지 내려가진 않거든요. 특수 부대라고 해도 스쿠버 부대라고 하면은 30m 아래 수심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00m 방수라는 거는 실용적인 다이버식의 지향에서는 충분한 방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 해밀턴은 그렇게 방수 성능에서 좀 타협하면서 가볍고 데일리로 찰만한 그런 두께로 나오게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진 건지 원래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베젤이 60클릭 이거든요. 60클릭인데 그렇게 막 두꺼운 시계가 아님에도 베젤의 두께를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사실 베젤을 얇게 하면은 이 꼼수긴 한데 시계 전체 두께를 더 줄일 수 있기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베젤 두께를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60클릭의 클릭감도 굉장히 묵직해가지고 실체감이 있습니다. 이 모험 컨셉, 밀리터리 컨셉에 잘 맞는 이런 베젤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는 알루미늄인데 데일리로 쓰는 시계에서 이렇게 좀 내 사용 흔적이 남는 이런 소재의 사용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세라믹의 블링블링함보다는 알루미늄의 느낌을 좋아하고, 다이얼은 진짜 이번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빛을 잡아먹는 듯한 그레인 텍스처가 들어간 이 그레이라고 해야 될지 블랙 다이얼에다가 이 아플리케 인덱스의 반짝거림이 또 좋은 대비를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색상 얘기를 안 했네요. 색상이 오렌지랑 레드랑 옐로우가 있는데 다 나름대로 매력적이에요. 오늘 제가 핑크색의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약간 레드가 핑크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동화 색상에 맞춰가지고 해도 예쁠 것 같고, 시계 자체로만 봤을 때 제일 눈에 세게 들어오는 건 노란색인 것 같아요. 검은색이랑 노란색이 제일 대비가 선명하잖아요. 그동안의 해밀턴 다이버 시계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색상이 노란색인 것 같고, 그 오렌지는 다이버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왜 중요한 색상인지 아시죠?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할 만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시계의 상징색 같은 거라서 오렌지도 나름대로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제 원픽은 옐로우입니다. H10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많이 보셨던 이제 스와치 그룹의 파워 리저브 80시간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해밀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밀턴 버전이 다른 브랜드랑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탈진 장치, 시계 탈진 장치 부분에 플라스틱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거, 그레이드가 하나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신다면은 무브먼트도 한 그레이드 높다.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단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시계일 때는 의도적으로 단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뽕에 같이 취해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못하시면 안 되니까 4시 반에 있는 날짜창 위치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6시나 3시에 넣었으면 좀 정돈된 인상이 있었을 텐데 4시 반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4시 반에 넣는지는 이해해요. 이게 시계 사이즈에 비해서 무브먼트가 작기 때문에 3시나 6시에 넣었을 때 모요란 눈, 코, 입처럼 날짜창이 가운데에 너무 붙어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4시 반에 넣은 것 같긴 한데, 저는 날짜창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H10이 막 보기에 예쁜 무브먼트는 아닌데, 이 해밀턴의 다이버 시계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첫 번째 스위스 시계일 가능성도 높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기계식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뒷면이 가려져 있습니다. 뒷면이 가려져서 좋은 점도 있어요. 뒷면이 완벽하게 납작하기 때문에 손목에 착 붙어가지고 착용감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실제 두께도 좀 더 얇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무브먼트가 보이는 쪽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게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는 다 좋아요. 이 크라운도 돌려봤는데, 요새 해밀턴이 어디 학원에 다녀온 건지, 매니아들의 피드백을 잘 수용을 하는 건지, 크라운이 풀렸을 때 튀어나오는 것도 그렇고 잠그는 느낌 같은 것도 분명히 공장이 바뀌진 않았을 텐데 예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습니다. 야광 되게 중요하잖아요. 베젤에 야광이 없는 건 좀 약점이긴 한데, 근데 이거 데일리 다이버로 기획이 된 거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고, 칩은 초침과 인덱스의 야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해밀턴은 항상 비실비실했었는데 카키 네이비는 야광 도료의 적용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 야광이 굉장히 괜찮아졌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광 색상도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40mm가 나한테 작다, 그리고 난 큰 시계 좋아하는데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면서 좀 더 좋은 스펙의 시계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시계가 스틸 브레이슬릿이어야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요 그린 다이얼에 43mm 카키 스쿠버 네이비가 있는데, 이건 300m 방수이기도 하거든요. 세라믹 베젤에다가 블링블링 하면서도 이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그레인 다이얼이 또 매력적인, 저는 약간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홍보 제대로 했으면은 100만원대 다이버 시계의 최강자가 됐을 수도 있을 시계인 것 같은데, 잘 나왔는데 좀 주목을 못 받은 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시계들은 워치인사이드라고 제가 진행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뤄지고, 거기서 출시가 짠 하고 되는 겁니다. 거기서만 단독으로 최초로 만나보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레스케이프 호텔이랑 해밀턴이랑 연계한 더 익스페디션 패키지도 같이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의 프랑스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하시면서 해밀턴 시계로부터 영감을 받은 칵테일도 경험해 보실 수 있고, 해밀턴 전시도 라이브러리에서 근사한 공간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해밀턴 시계 팬분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게 되면은 해밀턴 뽕이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해밀턴 시계 갖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호텔이 럭셔리 호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GMT 매거진이 라이브러리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럭셔리 호텔 맞구나, 하이엔드 전문 매거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번 워치인사이드는 GMT 매거진 편집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상호 편집장이랑 제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쇼핑 라이브에서 막 그 판매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막 그렇게 판매 독려하는 그런 멘트보다는 진짜 해밀턴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사랑하고 해밀턴의 시계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이곳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상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해밀턴과 함께 생활인의 시계 채널 김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